안녕하세요. 불같이 독사는 불독라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베르그송 읽기라는 인문학 서적입니다. 베르그송은 현대 철학에 있어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중 한 명인데요. 이 책은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생각과 사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생명주의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인데요. 기존의 철학이 이성 중심이었다면 그의 철학은 생명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갑니다. 모든 사유의 중심을 생명으로 전개해 나가는 베르그송에게 있어 타협할 수 없는 거부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 중심과 유물론입니다. 이성은 마치 과학과도 같은 것이죠. 어떠한 사물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도식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죠. 유물론은 사물을 물질화시키고 이성이라는 도구로 분석을 통해 원인과 결과를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디까지나 물질적인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체를 범주로 했을 경우에는 이성 중심과 유물론적 방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유기체는 과학과 같이 분할할 수가 없고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유기체는 그 자체가 전체인 것이고 또한 매 순간 변화하는 운동성을 가진 존재이기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죠. 살아있는 유기체는 원인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인과 율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르그송은 자연스레 인과율을 주장하는 칸트 같은 인물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칸트는 무엇보다도 이성, 즉 오성을 통한 개념 능력을 강조했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원인 없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인과율을 주장했던 결정론자였죠. 뿐만 아니라 철학이 과학적으로 변화돼가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학은 움직이는 유기체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은 어떤 대상이 A라는 점에서 B점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쪼갤 수 있다고 봅니다. 즉, A와 B점 사이의 공간을 여러 점들로 나누어 위치 변화에 따른 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베르그송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움직임은 연속선상에 있기에 쪼갤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과 같은 유기체는 과학적인 법칙 또는 계량화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유기체는 살아있는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항상 변화되고 있는 예측 불허의 존재인 것이죠.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중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과 유물론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업적 중 하나는 과학의 발전일 것입니다. 대상을 사물화시키고 원인을 분석하고 도식화하여 결과를 예측하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사물과 같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시간 속에 움직이고 변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의식은 과거 기억들의 총집합체입니다. 즉, 지금의 의식이 존재하기까지는 과거의 기억들의 전체이지 기억의 분할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유기체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베르그송은 그 답으로 직관을 말합니다. 직관의 의미를 공감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주라는 도시를 알고자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 사진을 통해 경주라는 도시를 살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직접 경주에 가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 살아있는 경주를 느껴보려면 어느 방법이 좋을까요? 위성 사진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 직접 가서 경험하고 느껴보는 공감 행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즉, 직관을 통해 살아있는 경주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르그송의 이 같은 생각은 진화론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은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으로 되듯 순차적인 단계를 거친 후 완성된다는 결과론적 시각을 지닙니다. 하지만 베르그송이 생각하는 진화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동성, 즉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하여 목적 없는 다양한 형태로 산포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기존의 생물학적 진화론이 어떤 목적을 가진 채 단계적 진화를 얘기했다면 베르그송은 우연에 의한 진화를 주장하죠. 생명의 본질은 완만한 에너지의 축적과 이것의 급속한 방출로 인하기에 진화함에 따른 창조 형태는 불확정하다는 것이죠. 이 같은 유기체는 과학과 같이 기계론적이 아님을 진화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움직임에 대한 에너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진화가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며 생명의 움직임, 즉 생명의 비약을 통한 것이라면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산이 있을 것입니다. 베르그송은 생명의 비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발산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영웅, 성인으로 말하고 이들의 모범적 삶에 인간들 역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후 베르그송은 우주론적 관점에서도 우주의 근원인 신을 사랑이라고 결론짓게 되면서 그의 철학은 그리스도교와 일치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르그송은 죽기 직전 개종하게 되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베르그송은 살아있는 유기체에 대한 철학을 직관을 통해 파악하려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기존의 이성과 유물론적 시각에 대한 반대 입장이었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은 기계론적인 인과율에 따라 분할하고 재구성할 수 없는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기체는 지속적인 시간 속에서 사는 동시에 변하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이들의 진화도 어떤 식으로 발산되어 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자유롭게 변화돼가는 생명의 에너지 가운데 인간들이 도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비약 중에서도 바로 사랑의 에너지인데요. 물질의 저항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하고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사랑을 실천한 성인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말의 정당성을 더하여 주듯 우주의 근본적인 신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은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인간을 만들었기에 인간은 더더욱 사랑의 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